자, 몇 달째 국회가 문을 닫고 있는데요. 주말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지만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경제청문회 요구를 굽히지 않아서였는데요. 결국 오늘 자유한국당을 빼고 여야 4당이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전망 한번 해볼 텐데요. 관련된 내용 먼저 들어봅니다. 아무나 붙잡고 결혼하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하느냐가 본질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국회냐, 어떤 추경이냐가 본질입니다. 이 청와대와 여당이 드디어 오늘 단독 국회를 불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백기투항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시한 게 경제청문회입니다. 경제종합건강검진을 위해서 경제청문회 한번 하자고 했습니다. 경제청문회는 사실상 민주당의 자존심을 내어놓으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협상의 예법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의 기적을 기다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문을 열 건지 말 건지 스스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의 의총의 열차 출발 시간은 오늘 오후 2시입니다. 마지막 결단을 내려줄 것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간곡히 촉구합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조속히 단독 국회를 소집하십시오. 그러한 후에 추경과 법안에 한국당이 협조하도록 경제청문회를 적극 수용하십시오. 더 이상 저들의 정쟁 노름에 국민이 희생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당장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라도 국회를 개원하기 위한 소집 요구서를 국회의장께 제출하고. 예, 김영주 의원. 이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72시간 이내에 열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국회 사무처에서 의사국에서 그 일정을 다시 잡겠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6월 정기국회가 말하자면 빠른 시간 내에 뭐 사당 원내대표 합의하에서 시작을 할 텐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회가 열리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우리 여당이 필요로 하고 있는 예컨대 민생 법안이라든지 혹은 어떤 그 추경 문제에서 사실 숫자적으로 완벽하지 못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불참하면 추경안 통과가 어렵죠.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형식적으로는 제가 왜 양동작전이라 보냐면 형식적으로는 이 자유한국당으로 하여금 국민들의 여론이 이게 말하자면 계속 밖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느낌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이인영 원내대표라든지 또 이해찬 대표가 결국에는 그 자유한국당을 설득해야 되는 과제가 분명히 저는 남아있다고 하고 어쨌든 뭐 청와대 정무수석이든 누구든 간에 비서실장이든 다시 한번 그 제1야당과의 협상 테이블을 가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문은 열었었지만 개문 발자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민생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최종적인 결과물이 나오는 국회가 될지는 저는 의문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오죽하면 단독은 아니지만 자유한국당 빼고 하겠느냐 뭐 이런 말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소집 요구를 해버리면 자유한국당 입지는 더 좁아지지 않겠습니까? 글쎄, 한국당으로서는 지금 뭐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다고 배수의 진을 친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선거법 그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은 선거법 협상이 이제 문제가 되고 또 그 과정에서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그 여야 의원들이 많이 고발돼 있는데 선진화법의 그 처벌 조항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의원들로서는 그 문제가 또 해결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청문회 문제는 지금 시중의 여론을 들어보면 거의 뭐 불안감에서 이제 절망감으로 갈 정도로 경제 상황이 악화된 것을 이제 한국당에서 임시국회 전제 조건으로 이제 던져놓은 것이죠. 그리고 지금 국회 예결위가 지난달에 임기가 끝나서 위원장이 이제 한국당이기 때문에 예결위가 구성이 안 됩니다. 이 국회를 단독 국회를 연다면 범여권에 단독 국회를 연다면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추경도 이제 처리도 안 되고 여론도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여야가 이제 더
대화를 해서 이 선거법 문제 해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청문회라는 용어를 바꾸든지 해서 예. 뭐 기획재정위라든가 산업통상위라든가 또 중소기업 벤처부라든가 이 경제를 다루는 상임위에서 지금 경제 현실의 어려운 문제, 그다음에 특히 이제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 또 최저임금 인상, 또 주 52시간 근무 이런 또 노조의 어떤 일탈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한번 토론을 하면서 정책 기조를 바꾸는 이제 그런 기회가 있지 않으면 야당으로서는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없다. 예. 다만 이제 민생 입법이라고 해서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과 또 자연재해 발생한 이제 고성 산불이라든가 한 그 불효불급한 문제들, 그 한 2조 한 6천억 정도 되는 예산들도 빨리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은 여전히 이제 한국당이 갖고 있는 거죠. 예. 하여튼 뭐 여당은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 참기 힘들다라는 거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양문석 박사,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일단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자유한국당 빼고 한 것 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십니까? 네,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나왔고, 그리고 여권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인영 원내대표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그 비판들이 좀 최근에 본물 쏟아지듯이 나온 상황에서 더 이상 그 리더십이 비판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국회 개원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 비판이거든요. 이런 측면이 하나가 존재를 합니다. 두 번째는 장제원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 즉 자유한국당 내에서 국회를 조기 소집해야 된다, 이제는 들어가야 된다라는 내부 자유한국당 내부에 있어서의 요구 사안들도 실질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고 강하게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본다라면 상당 부분의 이 자유한국당 내부의 의원들 또한 빨리 국회를 개원해야 된다라는 입장에 힘이 조금씩 실리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방금도 박정희 의원께서 이제 지적했던 것처럼 백기투항을 강요한다고 나경원 의원이 이야기하는데 그 백기투항을 강요하지 않으면 뭘 받아내고 싶으냐 하면요. 결국은 선진화법을 위반했던 그 부분에 대한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이 흔들릴 수 있는 이 부분들을 풀어달라. 이 외에 패스트트랙이나 경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다 명분을 위한 명분이다라는 겁니다. 경제청문회 예를 들어 봅시다. 그냥 각 상임위별로 각 중앙부처가 업무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강력하게 비판할 거 비판하고 짚을 거 짚을 수 있는데 굳이 경제청문회라는 듣도 보도 못했던 이름을 들고 나와가지고 또 협상을 깬단 말이에요. 협상을 깨기 위한 하나의 이름이 경제청문회지 실질적으로 경제의 문제를 해소하고 해결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아니라는 부분에 있어서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또 경제청문회를 들고 나오면서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는데요. 경제청문회와 관련해서 여론은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리얼미터 조사로는 경제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가 30.9% 그리고 열 필요가 없다가 55.4% 더 부정적인 게 많은 걸로 나왔는데요. 황정수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경제청문회를 민주당도 관성에 빠져서 이렇게 좀 그래요. 저 같으면 받아주겠어요. 예. 받아서 경제청문회에서 한번 따져보자. 한국당이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럼 한국당이 경제청문회를 어떻게 따지겠다고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 얹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당이 지금 나온 지가 제법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멈춘 지도 한 달이 되어가요. 예. 그러면 나와서 들어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장외투쟁을 해야지 왜 한 달 전에 멈추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한국당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법 때문에 나왔고 검경개혁법안 때문에 나왔어요. 그렇다면 패스트트랙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합의가 되어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투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투쟁을 멈추고요. 그 뒤로는 그냥 뭉개면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 내에 투쟁을 하든지 들어가든지 하자부터 탈당하는 사람부터 그러면서 대표가 에세이 내어서 취임 100일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당이 굉장한 혼돈에 빠져 있다. 예. 그러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때문에 나왔으니까 패스트트랙 하나를 물고 늘어져서 거기서 끝까지 오늘도 투쟁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투쟁도 한 달 전에 멈췄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밖에서 있나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판을 갖다가 모면하기 위해서 경제청문회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지금 한국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지금 문재인 정권이 경제를 소주성으로 망쳐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국민들은 많다 하더라도 한국당이 그걸 갖다 제대로 짚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진 사람도 많아요. 그렇다면 이 경제청문회 이야기를 이 대목에서 왜 또 끄집어내는가. 눈앞에 주어진 것도 제대로 처리하고 싸우지도 못하면서 하나를 얹어서 만약에 민주당이 받았으면 어떻게 하려는가. 좀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황 소장 보시기에 무엇 때문에 나와서 아직까지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 나왔으면 투쟁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예. 보면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민주당은요 야당 때 100일을 했습니다. 100일을 했어요. 석 달도 더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원하는 거 다 관철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야당이잖아요. 야당이면 야당으로서의 이 특화된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야당이 되었는데도 몸은 기족이고 싶고 여당이고 싶고요. 싸우기는 귀찮고 싸워봤자 사람 동원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싸우지도 않으면서 하는 흉내만 좀 내고요. 그다음에 놀고 있으니까 한국당 지지자들 보수 진영에서도 지금 비판이 세지 않습니까? 예,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조건이 뭔지 한번 잠깐 듣고 패널들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의회와 모든 권력을 장악하려는 그러한 여당의 이 잘못된 날치기 패스트트랙의 원천무효를 반드시 받아내야 되겠다는 것이 의총에 모아진 의견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것과 함께 지금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이 추경안이 사실상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 기조하에서 이루어진 추경안이기 때문에 이 경제청문회의 요구 역시 관철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의원총회에서 나온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노영희 변호사,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하는 것 들어보면 아직도 뭐 전혀 물러설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국회의원 98명이 소집 요구서를 내서 지금 20날로 날짜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뭐 교섭단체 이거 그러니까 하기가 좀 어렵긴 하겠지만 이제 상임위 이런 것도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요구하는 야당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컨대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 부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 볼낯이 없어서 우리라도 나서기로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유성엽 평화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하고 민주당이 잘못했다. 그렇지만 한국 경제가 이렇게 된 거는 문재인 정부 탓만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찌 보면 한국 경제를 망친 장본인 한국당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오늘 또 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정의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국회의장이라면 나설 수 있다. 예.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국당이 경제청문회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공감대가 거의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문제를 더 확산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예. 저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시도를 하고 시작을 하면 이제 자리를 깔아놨으니까 한국당에서 좀 어느 정도 들어와서 내부적으로 들어와서 뭔가 좀 구체적인 게 잘못됐는지를 설명하면서 싸우는 게 예.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근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이제 지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전혀 반길 만한 총장 후보자가 아닌데. 그렇죠. 만약에 아닌데. 문제를 삼으려면 청문회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다 딜레마인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경제청문회 안 하면 안 들어오겠다고 했지만 이미 예. 20날부터 이제 움직일 거고 한국당만 빼놓고 움직이게 되면 여론이 조금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지금 윤석열 그 지검장 그러니까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려면 다 들어와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패싱하게 되면은 그대로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게 한국당에서 원하는 바는 또 아닐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건드릴 만한 요소들이 2개 정도가 큰 건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조금 더 먼저 좀 선점해서 싸우면서 효과적으로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 타임이 오히려 들어올 타임이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정희 의원, 만약에 청문회를 계속 안 열어주면은 대통령이 그냥 임명할 수 있게 돼 있죠? 청문회 열고 채택 보고서가 안 돼도 임명한 적이 많은데 뭐 예. 당연하겠죠. 청문회를 열어서 이제 열게 되면 이제 뭐 윤석열 내정자의 뭐 재산 문제라든가 예. 뭐 여러 가지 그 의혹들에 대해서 이제 밝힐 기회가 있을 텐데 아무튼 한국당으로서는 상당한 그 정치적인 부담은 예. 이제 점점 커지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현재 산적한 그 노동시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노조의 민노총의 무슨 이런 행위라든가 국회에서 열어서 따질 문제들이 많은데 이제 커다란 고리가 풀리지가 않고 여당에서는 이제 항복선언을 하고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야당으로서는 이제 그냥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쯤 내서는 어떤 큰 틀에서 좀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그거 네. 지난주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지난주에도 전부 패널들께서 이번 주말 지나면 뭔가 달라질 겁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경제청문회 같은 경우에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용어라든가 이거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고 또 상임위별로 여당에서 주제라든가 뭐 증인을 부르는 문제라든가 해서 합의가 될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협위원장 맡고 계셔서 말씀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겠지만 원내 투쟁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예. 투트랙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회가 지금 거의 4월, 5월 뭐 이때부터 지금 거의 파행으로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에 지금 뭐 문호동 무임금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 감정이 별로 안 좋은데 장내외 투쟁을 병행하는 게 맞거든요. 예. 최진영 변호사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참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야당은 야당다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예. 오늘 그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당에 특히 그 민주당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냐 집권 야당이냐 이런 비판을 했지만 저는 오히려 한국당에 대해서 과연 한국당이 제1야당이냐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아까 황정수 소장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더 야성을 가지고 좀 더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그 대여 투쟁을 했었어야 되는데 황교안 대표가 전국을 다니면서 민생 투쟁을 하고 나서 서울로 돌아온 이후에 사실상 한국당이 뭘 하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오늘 그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얘기를 따르면은 한마디로 지금 오늘 오전에 의총을 통해서 국회에 복귀하는 방향은 정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대신에 두 가지 조건을 얘기를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대한 무효와 사과. 또 하나 이제 그 경제 청문회에 대한 도입 이 부분을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많은 비판을 하면서 경제 청문회가 뜬금없이 왜 나왔냐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총선을 향한 전략적 포석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그 정부에 대해서 이른바 좌파 독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와 같은 프레임이 사실상 실패했죠. 그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나온 것이 이른바 좌파 경제 무능 이 프레임인 것 같은데 그와 같은 프레임 속에서 경제 청문회라고 했는데 사실 용어가 사실 썩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과연 여전히 한국당 이 내부의 전략팀에서 제대로 이와 같은 대여 투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했던 그 선거법과 그 검경 수사권 독립에 대한 패스트트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그 여론에 대한 어떤 호소 그리고 대여 투쟁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얘기했듯이 여야에 지금 밀려 있는 산적한 어떻게 보면 그 민생 국회 충분히 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그 한국당이 목리를 부인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 이 패스트트랙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민주주의 후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이 국민에 대한 제대로 어떤 설득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여론의 힘을 얻어서 밀어붙인다고 하면 오히려 될 수 있는데 갑자기 경제청문회 이렇게 하니까 대여 투쟁의 강도만 떨어뜨리는 어떤 나름대로의 전략이 어떻게 보면 미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드린 질문은 민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참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결국 좀 더 질문이었는데. 참았어야 됩니다. 예. 왜냐 하면은 사실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에 그 해외 순방을 가시면서 문희상 국회의장한테서 빨리 국회 정상화 시켜라라고 하면서 사실 한국당에 대놓고 굉장히 압박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또 그 말씀 아까만큼 길게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예. 결국 이인영 그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합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예. 그러니까 강속으로 나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경제청문회에 대해서 민주당의 자존심을 건드리나 예. 자존심 얘기 나오면 더 이상 뭐 합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하여튼 뭐 좀 이번 주는 국회가 열렸다. 이제 어떤 것들 논의해야 될까 하는 것이 주요 이슈가 될 줄 알았는데요. 언제쯤 국회가 정상화가 될지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